건강한 식탁 만들기 프로젝트 에브리데이 보약밥상. 안녕하세요, 레이디 제인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맛있는 보약밥상을 요리해 주실 토니오 셰프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남자 보약밥상을 요리하는 셰프 토니오입니다. 네, 벌써 어느덧 막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것이 봄이 진짜 성큼 다가왔다, 뭐 그런 실감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3월도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으니까요. 이제 네. 봄의 한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올 봄에? 저는 이 봄에 한번 이 봄바다를 구경하러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봄바다. 봄바다는 네. 사실 겨울바다, 뭐 여름바다는 많이 가봐도 봄바다는 저는 좀 생소한데요? 되게 좋은 게요. 이 바다 쪽에서는 바다 냄새가 이렇게 막 오고요. 이 저쪽에서 또 산에서 봄 냄새가 또 내려와요. 여기 적당하게 이렇게 믹스가 되면서 사람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누구랑 가시려고요? 글쎄요, 뭐 그 여자친구랑 가도 되고요. 네, 뭐 그러네요. 네, 제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네.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해 봐야 될 텐데요. 네네. 오늘의 주제는요, 설명을 하자면 순결함 그리고 청순한 마음 뭐 이런 뜻을 가졌다고 해요. 먼저 혹시 약간 짐작이 가시나요? 또 제이 씨 닮았다고 그러려고 그러죠. 닮았죠. 순결, 청순한 마음. 뭐지 그러면? 제주 흑돼지? 제주 흑돼지? 뭐지? 뭐예요, 뭐 빨리. 네, 보약밥상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보약밥상에서 준비한 7번째 제철 식재료는 아삭한 식감의 뿌리채소, 연근입니다. 단백질과 철분, 식이섬유가 많은 연근은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이나 성장기 아이들에게 특히 좋고 간 기능 회복과 숙취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서 애주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겨울 동안 차가운 흙 속에서 땅의 기운을 품은 연근의 모든 것, 보약밥상에서 공개합니다. 에브리데이 보약밥상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연근이었습니다. 많이들 집에서 간장에 졸인 조림 요리로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토니오 셰프도 연근 네.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 연근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생으로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씹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좀 쓰지 않아요? 굉장히 쓰긴 한데 네. 이 연근의 향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상남자네요. 네, 그럼요. 이 연근 먹을 때만큼은 남자답게 먹어야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그런 호프집 같은 데 가면 네. 연근 튀겨가지고 연근 칩처럼 만들어서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편하게 연근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아요. 그 연근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네. 튀긴 다음에 샐러드랑 곁들여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어요. 뭔가 바삭바삭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맥주 딱. 역시 다 술로.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식재료든 뭐 이제 우리 보약밥상에서 소개하는 것은 전부 다 몸에 좋고 뭐 이제 영양 성분이 가득하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연근이 예로부터 약으로도 쓰였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동의보감에 따르면요, 이 연근의 성질은 따뜻하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성질이 평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어느 식재료하고도 궁합이 좋고요. 네. 그 술독을 풀고 또 토혈을 막는 데 효과가 있대요. 연근 많이 네. 드세요. 그러니까 이 연근 정말 집에다 쌓아놓고 먹고 싶습니다. 근데 아플 때 열나고 또 목이 마르는 것을 치료한다고 하니까 네. 사실 연근이 우리의 몸을 굉장히 보호하게 해주는 그런 식재료인 것 같네요. 맞아요. 이 조선시대 때 율곡이 선생님이 네. 이 어머님이 누구죠? 신사임당이죠. 그렇죠. 신사임당 그럼요. 어머니죠. 그죠? 신사임당,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몸이 많이 쇠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바로 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음식이 바로 연근죽입니다. 연근 네. 죽이요? 네. 굉장히 영양 성분이 가득한 요리인가 봐요. 그렇죠. 영양 성분도 영양 성분이지만 일단은 우리 몸이 허약해졌거나 입맛이 없을 때 네. 이 연근을 먹으면 왠지 그 기운이 이렇게 나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근을 조리하지 않고 생으로 씹어 먹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연근이 제철이 있다는 걸 처음 알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그 재배를,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해서 네. 아무 때나 먹을 수가 있지만, 이 연근은 가을부터 봄까지가 수확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 1년을 주기로 봤을 때 연잎은 6, 7월, 그리고 연꽃은 8, 9월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그 연꽃이 지고 나면 그 영양분이 뿌리로 가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연근을 먹는 제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연근이 많이 나는 지역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럴까요? 한번 맵으로 확인하시죠, 그러면. 네. 전국 연근 생산량 중에서요,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경상도 대구입니다.
그리고요, 경남 함안 지역에도 연근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무안에서도 연근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연근이 많이 나는 지역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연근이 많이 나는 지역의 특징은요. 네. 예, 보시다시피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에는요. 이 습지의 형태도 띠고 있고요. 금호강을 끼고 있어서 진흙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근이 자라나기 아주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진흙 속에서 땅이 가진 생명력까지 흡수해서 그렇죠. 정말 고이고이 자라는 게 바로 연근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연근이 가진 영양 성분 어떤 것이 있는지 전문가분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품영양학과의 차윤환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식품전도사 차윤환입니다. 네, 저희 지금 연근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누고 있었거든요. 네. 교수님은 연근 어떻게 요리해서 드세요? 저는 연근을요, 조리는데요. 거기에 청양고추를 좀 넣어서 소주 안주로 먹는 스타일입니다. 그거 좀 독특한 요법인데요. 네. 청양고추 넣으면 살짝 매콤한 맛도 날 것 같고. 그게 매력이에요. 근데 사실 연근은요, 그 껍질을 벗기면 색깔도 금방 변하고, 그리고 생으로 먹으면 떫은 맛도 나고 해서 사실 조리하기가 쉽지는 않은 식재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연근, 이 갈변되고 떫은 맛이 나는 이 이유는 뭔가요? 어떤 성분 때문인가요? 그게 이제 저희가 사과나 복숭아를 깎아서 껍질을 벗겨서 밖에 놔두면 갈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는 그 안에 갈변 효소라고 하는 폴리페놀 산화 효소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갈색이 바뀌게 되거든요. 네. 연근도 역시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떫은 맛은 이제 식물계의 떫은 맛을 주는 성분들은 주로 다 탄닌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네. 근데 이건 많이 들어봤는데, 예, 탄닌. 와인에 있잖아요, 와인에. 네. 와인의 네. 떫은 맛도 그게 원인이 되고요. 종자, 씨앗을 먹었을 때 떫은 맛이나 미숙화되어 있는 과일 열매 또는 네. 뭐 줄기 또는 연근 같은 경우에도 그 떫은 맛들을 주는 게 탄닌입니다. 근데 탄닌이 떫은 맛은 주는데요. 또 그것이 항균력이나 뭐 또 이런 또 기능성이 워낙 많아서요. 생으로 먹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탄닌이라는 성분이 떫은 맛은 나지만 몸에는 좋은 성분인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이 지금 연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라든지 탄닌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 레드 와인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 레드 와인이 뭐 유럽 사람들은 와인을 많이 먹기 때문에 오래 살고 장수하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연근도 많이 먹으면 장수할 수가 있겠네요. 충분히 근거는 있죠. 특히 이제 탄닌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정장작용이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균을 잘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먹게 되면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배 속에 있는 나쁜 균들을 이렇게 살균하는 효과를 하죠. 그래서 이제 유산균이나 뭐 이런 탄닌 이런 것들은 정장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니까 소화가 잘 되고 원활히 잘 오래 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런 이게 특징이 제가 있습니다. 그 연근을 껍질을 벗겨서 잘라보면은 이 네. 끈끈한 이 점액 같은 게 나와서 맛처럼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조리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끈끈한 그 점액질이 실제로 뮤신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뮤신. 네, 당하고 단백질이 붙어 있는 당단백질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많이 먹게 되면요, 콜레스테롤 저하나 또는 다양한 항암, 항염 네. 이런 효과가 있고요. 관절염에도 좋다라는 연구 결과까지도 있습니다. 연근의 효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영양학적으로 연근은 어떤 영양분을 가지고 있나요? 영양학적으로 연근은 이제 뿌리 채소다 보니까 수분의 함량 한 80% 정도밖에 네.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전분질 같은 것들을 좀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철분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철분 결핍성 빈혈을 앓고 있는 분들이나 성장기 아이들한테 좋은 식재료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체액에 그 염기 평형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온 네. 평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칼륨인데 네. 칼륨 함량도 높이 들어 있어서 채소로서 굉장히 좋은 식재료라고 생각하시면 연근 됩니다. 대박이네요. 근데 저도 빈혈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많은 20대 여성분들이 특히 빈혈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요즘에 뭐 무리한 다이어트 하는 분들 많고 식사도 제때 못하고 뭐 이래서. 다이어트 그럼 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이제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좀 식사 시간이 워낙 불규칙하다 그렇죠. 보니까 뭐 영양분도 제대로 그치, 섭취 그치. 못하고 이래서 빈혈기가 막 가끔 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연근을 좀 자주 먹어주면 맞습니다. 굉장히 좋겠네요. 예. 혹시 토니오는 술 먹고 다음날 혹시 뭐로 주로 해장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술 먹고 난 다음날은 너무 힘들어요. 막 그렇죠. 속도 쓰리고 막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저는 물을 많이 마십니다. 예. 그럴 때 연근을 드시면 또 좋습니다. 연근에도 또 그러면 그런 해독작용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술 먹고 다음날 콩나물국밥을 많이 먹는데요. 그렇죠. 그 콩나물 뿌리에 아스파티게시드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연근에도 그것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먹게 되면 간 기능 회복이나 해독작용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또 보입니다. 근데 연근국은 왜 대중적이지가 않죠? 콩나물국은 많이 먹는데. 연근국이 있나요? 연근국? 그게 이제 연근국? 말씀드리면 예. 그 연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떫은 맛과 갈변 때문에 참 다루기가 힘든 식재료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콩나물은 훨씬 다루기가 쉬우니까 그런 면에서 좀 대중적으로 콩나물이 더 많이 퍼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을 조금 이렇게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은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래서 이 연근 같은 것들의 껍질을 까서 네. 이제 슬라이스를 친 다음에 물에 담가두면 그것이 녹아 나가기 때문에 연근 자체의 떫은 맛이 사라지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갈색으로 변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리면 네.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열 처리를 해주면 효소가 파괴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친다든지 뭐 튀긴다든지 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갈색으로 바뀌지 않고요. 두 번째는 그 효소가 산소가 있어야지 갈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두거나 랩으로 쌓아놓게 되면은 산소와 접촉을 안 하기 때문에 갈변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요,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연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토니오 셰프가 이렇게 신선한 연근을 또 어디 가서 구해오셨다고요? 네, 연근을 보러 한번 다녀왔는데요. 그 친환경 농법으로 연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함께 보시죠. 보약밥상이 소개하는 3월 제철 식재료 연근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김포입니다. 겨울 동안 꽁꽁 얼어있던 연근밭에 얼음이 녹고 봄이 찾아왔는데요. 연근밭에 물을 빼고 40cm 정도 파주면 흙 속에 묻혀있는 연근이 나오는데요. 굴삭기를 동원하여 조심스레 흙을 걷어내면 조금 더 쉽게 연근을 캘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와. 야, 저는 지금 연근밭에 처음 와봐요, 처음. 야, 이거 엄청나네요. 여기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근데 저는 이 연근은 왜 연꽃에 달려있는 그 연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물 속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걸 항시 물이 있어야 돼.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 거고, 예. 여름에는 성장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수확기에는 물을 빼야죠. 아,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땅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곳은 13만 2천 제곱미터의 대규모 연근밭입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하얀색 꽃이 피는 백년을 키우고 있는데요. 8월과 9월에는 백년꽃이 장관을 이루고 가을부터 봄까지 밭에 물을 빼서 질 좋은 연근을 캔다고 합니다. 공원이나 이런 데 가도 연꽃들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보면은. 네, 수목원이나 떠 있는 건 가도 수련. 수련. 네, 그러면 이거는 종류가 틀린 건가 봐요. 그렇죠. 예. 수련은 입이 동동 떠갖고서 네. 꽃이 이렇게 조금 올라오고, 연근은 항식치가 1m 이상은 큰다고요. 물 위로. 네. 우리가 보통 연꽃이라고 알고 있는 수련은 잎과 꽃이 수면에 붙어서 자라는데요. 하지만 연근을 먹는 연꽃은 수면 위로 높이 솟아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연근 캐기 도전해봤는데요. 이렇게. 아, 여기 하나 있으니까 요거. 잘해야지. 알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캐야 하는 연근 수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는데요. 결국 연근 수확 현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백년은 쉽게 해서 연근이 매디가 짧아요. 짧으면서 통통하다고요. 홍련은 이 매디 자체가 길쭉하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건 단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건 조금 단단하면 촉감이 좀 아삭아삭하다고 할까? 더 단맛을 내고. 관상용으로 뿌리만 먹는 홍련과 다르게 은은한 향을 내는 백년은 연근의 맛과 영양이 더 좋고 꽃과 잎, 열매까지
모두 식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연근은 진흙 속에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기는 뿌리 형태로 자라는데요. 연근의 마디마디마다 그 맛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이쪽으로가 여기까지는 연근이 맛있어. 네. 이쪽은 조금 맛이 덜하죠. 그러니까 중간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네요. 아니요, 이쪽이 좀 맛있지. 윗부분. 네. 이게 윗부분. 윗부분이 맛있고 끝으로 갈수록 맛이 좀 덜하다. 그렇죠. 그 이쪽은 좀 맛이 좀 뜨뜨름한가요? 뜨뜻하다는 것보다는 약간 질기다고 할까? 씹는 맛이 질기고. 이건 씹는 촉감이 다른 거죠. 그럼 이 부분은 마트에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겠네요. 구매를 하려고. 아니죠. 먹어본 사람들은 실은 알아요. 먹어본 사람들은. 먹어본 사람만 안다는 연근의 맛.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혹시 좋은 연근 고르는 법이 있을까요? 이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연근이 지금 모양이 다 달라요. 네. 근데 연근은 이렇게 통통하고 네. 매디가 짧은 거. 저는 긴 거 막 구입하고 그랬거든요. 양이 많아 보여가지고. 기른 건 지금 맛이 덜해요. 그러니까 연근은 짤막짤막하고 네. 통통한 거. 네. 그게 최상이요. 근데 이 사장님, 그럼 이게 좋은 연근을 사장님이 뭐 드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생즙을 이제 담배를 많이 피고 생즙을 많이 먹고 네. 또 우리 아들 같은 경우나 딸은 이제 좀 변비가 있을 적에는 이걸 한 번을 쪄요. 한 번을 쪄서 쫑쫑쫑 쓸어 갖고서 밥 밑에다 깔아갖고 밥을 해줘요. 연근밥. 예. 그러면 숙변까지 싹 편해. 그 일주일만 먹으면 네. 숙변까지 편해. 이게 섬유질이 이거 따라올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연근 가지고 볶음밥 만들어서 맛있겠다, 그죠? 그렇죠. 볶음밥을 만들어도 네. 아삭아삭하고 네. 참 맛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가끔 해먹고. 네. 진흙 속에 묻혀서 투박한 모습을 하고 있는 연근의 껍질 속에 우리 몸에 좋은 영양분들을 가득 담은 하얀 찹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 땅의 생명력을 품고 있는 연근 요리로 봄철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황사로 인한 우리 몸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건 어떨까요? 네, 저는 연근 수확하는 모습은 사실 처음 보는데 정말로 진흙 속에서 자라고 있었네요. 예, 제가 이 연근을 보면서 제인 씨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야,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제 생각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근을 보니까 그 연근 뿌리를 볼 때마다. 예, 꼭 말고. 구멍이 숭숭 난 모습을 그렇죠, 볼 그렇죠. 때마다. 예, 그렇게 누워 있고 굵은 모습을 볼 때마다 예, 제인 씨를 참 많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농담이었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연근을 한번 골라와 봤는데 네. 연근 괜찮은가요? 보시기에? 일단 이 연근을 어때요? 고르실 때는요, 이 표면이 노출되어 있으면 갈색으로 바뀌니까요. 표면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아야 되고요. 네. 흙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흙이 너무 많이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드실 때 흙을 최대한 제거해 드시거나 아니면 고르실 때 그래야 됩니다. 특히 이제 만졌을 때 이렇게 너무 좀 물른다든지 네. 겉으로 봐도 까맣게 썩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피해야 되고요. 구멍이 일정하고 네. 그다음에 골고루 퍼져 있고 큰 것들이 조금 더 좋은 연근입니다. 좋은 걸로 골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근데 또 연근을요, 항상 이렇게 조리가 된 모습만 봐서 그런지, 네. 이걸 만약에 본다면, 시장 같은 데서 본다면 이게 연근인지 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오늘 이제 토니오 셰프가 갖고 온 연근을 보면서 네. 갈색으로도 바뀌고 또 떫은 맛도 나고 끈적끈적한 것도 한번 직접 느껴보자 한번 같이. 네. 한번 사실- 드셔보시죠. 네, 한번. 연근이요, 이제 뭐 그냥 생으로 먹기도 하지만 사실 데쳐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쵸. 지금 생연근과 데친 연근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 식감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어느부터 먹어볼까요? 일단은 이 생연근부터 한번 제인 씨 집어서 드셔보세요. 저 사실 생연근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생연근. 감사합니다. 네. 맛있은가요? 살짝 떫은 맛이 좀 강하네요, 아무래도. 네. 그게 이제 떫은 맛이 바로 먹었을 때 오는 떫은 맛이 있고요. 네. 또 이걸 계속 먹다 보면 남는 떫은 맛이 있는데 연근은 이제 남는 떫은 맛의 느낌이 떫어. 네. 정말 그 떫은 맛이 되게 강하게 남네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이거. 이 떫은 맛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맛을 뭘 얘기할 모르네. 때요. 예. 떫은 맛들은 조직이 이게 맛을 보는 미각들이 이렇게 수축되는 작용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느낌 들이실 거예요. 약간 이렇게 오그라드는 뭐 오그라드는 느낌. 제가 토니오 셰프 볼 때 그렇거든요. 막 오그라들거든요. 떫은 남자. 네. 그러네. 네. 정말 떫은 떫은 남자. 네. 데친 것도 먹어볼까요? 근데 데친 거 한번 먹어볼게요. 모르는구나. 이 떫은 건요. 나중에 떠올리게 하는 데니까요. 기억하게. 아니요? 네. 아니, 기억할 거예요. 데친 거를 빨리 먹고. 나 기억할 데친 거야. 거 빨리 먹어봐야겠어요. 저 하나 주세요. 아, 예. 교수님 한번 드셔보시고요. 아, 너무 맛있네. 진짜? 네. 확실히 데친 게 살짝 생감자 같기도 하고 아삭아삭한 식감도 살아있어요, 생각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친다 그러면은 채소들을 주로 데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채소들이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워지면서 숨이 죽는데, 네. 감자는, 연근은 그렇지가 않죠. 연근의 경우는 그 목적이 아니라 떫은 맛을 없애고 갈변을 억제하는 효과로 데치기 때문에 조직감은 그대로 유지를 한 겁니다. 물에다 넣고 데치는 과정은 똑같지만 식재료에 따라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죠. 근데 사실 저희 집도요, 그 마를 자주 갈아서 먹는데, 마도 연근처럼 점액이 좀 많아서 손질하기가 힘든 채소 중에 하나잖아요. 이 연근이나 마처럼 뿌리가 굵은 채소들, 어떤 특징이 있나요? 뿌리 채소들의 경우는 잎 채소에 비해서 수분 함량이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잎 채소들은 부드러운 느낌, 야들야들한 느낌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 데 비해서 뿌리 채소들은 조직감, 약간 아삭아삭한 느낌들을 그쵸. 즐기죠. 그래서 잎들은 어린 걸 쓰는 데 비해서 뿌리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고 성숙한 것들을 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지금 한번 이 뿌리 채소들을 비교 분석하려고 한번 가져 나와 봤습니다. 네. 네, 이게 교수님께서 직접 한번 비교 분석을 해주시죠. 너무 어려운 것만 맨날 시켜요. 네. 진짜 겉모습을 보기에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색깔도 비슷하고. 흙의 색깔도 있고 이제 그 뿌리 색깔이 있는데 앞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마가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마는 우리 식품 분류학으로 따지면 감자류나 전분류로 분류가 돼요. 감자 쪽에 가깝다고 보고요. 연근과 우엉은 채소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특성 자체도 딱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자를 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마의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점액질이 이렇게 막 부셔질 정도로 네. 굉장히 물르면서 점액질이 이제 끈적끈적하게 많이 나오죠. 선생님 손가락에 지금 끈적끈적한 예. 점액질이 묻었어요. 끈끈이 됐어요, 이제. 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데 비해서 우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그러게요. 좀 예. 약간 예. 사각사각하고 마른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느낌이지 네. 끈적끈적한 느낌이 없거든요. 딱 이제 연근이 중간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마는 이런 점질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갈아서 먹는 특징이 있고요. 네. 우엉은 이제 채소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졸여서 먹게 되죠. 네. 연근이 딱 중간이라서 갈아 먹어도 되고 졸여 먹어도 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 연근도 한번 볼까요? 점액 성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간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보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약간 실이 네. 보이는 정도? 거미줄처럼 이렇게 점액 성분이 늘어지는 게 보이네요. 그럼 연근 같은 뿌리 채소는요, 어떻게 얼마나 보관을 할 수 있나요? 껍질이 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온이나 냉장 보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이렇게 표면이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2일 내에 빨리 섭취하는 것을 권합니다. 하루 이틀 내에요? 네. 갈색으로 굉장히 바뀌고 어떤 그런 변화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양분을 많이 가진 식재료라고 하는데 연근도 사실 좀 같이 먹었을 때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식재료가 있을 것 같아요. 연근의 경우는 실제로 잘 맞는 것보다는 안 맞는 것이 없습니다. 충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도 연근의 경우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음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먹어봐도 맛이나 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근이나 또는 뭐 무 같은 것들을 먹는 형태로 그냥 섭취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요 정말 영양분이 가득한 똑똑한 식재료 연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사실 연근으로 이용한 요리를 많이 좀 다양하게 보질 못해서 그런지 오늘 토니오 셰프가 어떤 요리를 보여줄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키친에서 만나요. 네, 오늘은 연근을 이용한 요리를 선보일 텐데요. 어떤 요리 준비하셨나요?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할 요리는요, 바로 연근 튀김 샐러드입니다.
네, 연근 튀김 샐러드라고 하면 네. 연근을 썰어서 튀겨서 우리 샐러드에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먹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레시피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사실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요. 오늘 이 연근칩 샐러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드레싱에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흑임자를 이용한 아주 맛있는 드레싱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먼저 이제 보통 연근을 구매하시면 아마 손질이 안 된 것들은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원래는 보통 흙이 이렇게 거먹게 묻어 있지만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연근은 씻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껍질 벗기는 것들을 이용해서 벗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돌려가면서 벗겨주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꼼꼼하게 해주는 게 좋은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껍질째 연근을 요리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껍질에 씹는 맛이 또 이렇게 또 쌉싸리한 맛이 좋아서 껍질을 같이 요리하는 편이긴 한데 그렇지 않을 우리가 때는. 감자나 이제 뭐 그런 과일들 껍질째로 먹듯이 그렇죠. 연근도 껍질째로 많이 그렇죠, 먹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껍질을 잘 벗겨주시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바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자, 이런 형태가. 자, 이렇게 썰어준 연근은 슬라이스를 할 수 있는 강판에다가 넣고 얇게 슬라이스 해주셔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칼로 좀 슬라이스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연근은 칼로 아주 얇게. 네네. 연근을 아주 얇게 지금 슬라이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네네. 궁금한 거 네. 애초에 연근을 이렇게 그냥 찬 물에 담궈놨어요. 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연근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가 많기 때문에 물에 한번 전분기를 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만 조금 더 아삭한 식감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튀겨냈을 때. 전분기라고 하면 살짝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점성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 보통 감자 썰어도 약간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리고 쌀을 우리가 죽을 삶아도 죽에서 끈적끈적한 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네, 쫀득한 식감은 있지만 뭔가 바삭거리는 식감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에 담가서 전분기를 좀 빼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전분기를 빼기 위해서 물에 얼마나 담궈놔야 되나요? 보통 한 20분, 30분 정도 이상만 담가주시면 전분기는 원하는 만큼 빼주실 수가 있어요. 네, 요리하기 전에 미리 담궈 놓는군요. 네. 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슬슬 준비를 해볼까요? 먼저 식용유를 가득 팬에 담아주시고 네. 한 2분의 1 정도 혹은 3분의 2 정도까지 좀 많이 굉장히 많이, 네. 넉넉하게 담아주시고 이 기름에 열이 오를 때까지 드레싱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때에 따라서는 이 참깨 드레싱을 믹스에 갈아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나무주걱 등으로 살살 눌러가면서 저어주시게 되면 이 드레싱의 고소한 향이 한껏 배어나옵니다. 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검은깨가 살짝씩 으깨지면서 고소한 향이 올라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저어서 네. 드레싱은 준비를 해주십니다. 저희가 지금 썰어 준비한 연근 있죠. 연근 같은 경우에는 이 수분감이 있기 때문에 전분에 한번 살짝 버무려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잘 털어주십니다. 제인 씨도 한번 해볼래요? 네. 자, 칼. 뭐 요런 거는 얇게 묻히는 정도로만. 네, 중요한 거는 손으로 톡톡톡 털어서 한번 털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전분기를. 너무 많이 묻히면 그렇죠. 눅눅해질 수가 있겠죠. 네. 제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까 전에 연근을 처음에 준비할 때 연근에 가지고 있는 그 전분기를 빼겠다고 이제 네네네. 차가운 물에 이렇게 담궈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전분을 묻히는 건 무슨 심보예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연근 속에 만약에 전분기가 남아있다면 네. 튀김 기름을 다 먹어서 안쪽은 약간 눅눅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한번 1차적으로 전분기를 빼준 다음에 겉부분만 전분기를 다시 묻혀서 튀겨주게 되면은 바삭한 식감을, 속까지 바삭한 식감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 전분이라는 성분이 기름을 빨아들이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연근이 어떻게 이거는 언제 이제 식별할 수 있죠? 제가 뭐 고기처럼 먹어볼 수도 없잖아요. 네. 사실 이 연근도 먹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요. 네. 떠오르면서 연근 색이 노릇노릇하게 변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연근이 속까지 아주 맛있게 익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연근은 지금 굉장히 얇게 썬 거라서 네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튀겨지면 다 익었구나, 이게 육안으로는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연근을 썰어주실 때 얇게 슬라이스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리 전문 요리사이기 때문에 연근을 뭐 굳이 슬라이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얇게 썰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되도록이면 슬라이서기를 사용해서 일정한 두께로 연근을 썰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이렇게
싹 튀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근이 떠오르고 연근 색깔이 노란빛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면은 연근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맛있게 익은 겁니다. 네. 네, 그때 연근이 이렇게. 기름에 이제 가볍게 뜨는 정도죠? 네네네네. 그리고 색이 노릇노릇하게 바뀌었을 때 이렇게 연근은 튀겨서 바로 이 키친타월 등에다가 기름기를 빼주셔야만 눅눅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연근이 이렇게 튀겨놨으니까요. 우리 다른 식재료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네. 네. 파프리카죠. 귀여워. 네. 미니 파프리카예요. 네. 뭐 모양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썰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이 씨 부분을 좀 제거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생식으로 먹을 때는 이 안에 흰색 부분 있죠. 네. 씨와 함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해주셔야만 부드러운 식감으로 요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썰어주시고 레몬도 쭉. 이제 한번 샐러드를 네. 담아보죠. 물에 담가놓은 쌈채소가 있죠, 이 앞에. 네. 이 부분을 손으로. 손으로 뜯어주셔야 돼요. 지금 처음에 넣고 있는 건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네. 요즘에 뭐 샐러드에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네. 그렇죠. 비타민 잎도 넣어주시고, 뭐 오크립이나 이런 것도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겨자채. 네, 또 겨자채. 손으로. 칼을 사용하면 이제 그 야채 고유의 그 수분선이 그렇죠. 날아가기 때문에 네. 손으로 찢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억센 채소 같은 경우에는요, 줄기 부분이 되게 강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줄기 부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네. 따로 줄기만 빼고 잎 쪽만 네. 뜯어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모양을 살짝 잡아주신 다음에 네. 접시에 놔주시는 거예요. 항상 샐러드를 담을 땐 볼륨감을 살려주셔야 돼요. 볼륨감을. 그리고 썰어놓은 파프리카를. 파프리카.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검은깨 드레싱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달콤한 검은깨 드레싱을. 네, 새콤달콤한 검은깨 드레싱을 뿌려주시고 여기에 연근칩을 자연스럽게. 그냥 보기만 해도 아까워서 못 먹을 정도로 예쁘네요. 아, 그래요?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네. 샐러드 드실 때 드레싱의 맛으로 드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채소의 맛으로 먹는 건데 조금 더 식감을 좋게 하고 또 이 샐러드 후에 먹을 음식의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네. 레몬즙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또 상큼한 이제 향이 나면서 네. 좀 신선한 느낌이 네네네. 들겠죠? 와, 이렇게 해서 진짜 간단하게 연근 칩을 이용한 샐러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네, 연근을 이용한 두 번째 요리 어떤 요리인가요? 네, 오늘 연근을 이용한 두 번째 요리는요. 이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집에서 중국집 주방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연근 짜장덮밥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너무나 간단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재료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먼저 연근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연근 같은 경우에는 손질해서 이렇게 또 한번 찬물에 담가서 전분기를 좀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죽순이 나와 있죠? 죽순의 이런 좀 큼지막한 모습은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처음 봐요? 알프 기억나요? 알프 코같이 생겼어요. 그죠? 네. 아, 네, 이렇게. 죽순이 이렇게 생겼구나. 네. 죽순은 슬라이스해서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엄청 부드러워요. 이 죽순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그 향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한번 해줘야 돼요. 어떻게 제거를 해주나요?
네, 보통 그 죽순 같은 경우에는 쌀뜨물에 잠깐 담갔다 빼면은 네. 이 냄새 특유의 냄새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냄새길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죠? 그 죽순만의 비린내가 있어요.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아, 그러네요. 그죠, 이거 그죠? 약간 설거지물 냄새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비린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쇠 냄새. 쇠 냄새 같은 게 나는 거죠. 금속의 네. 어떤 그런 약간 녹슨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이걸 쌀뜨물에 넣어서 네, 헹궈 주시는 거예요. 헹구면 이렇게. 이 냄새가 없어진다고요? 네네, 없어져요. 5분 정도만 담가주시면 되고요. 네. 예, 오래 담가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신기하네요. 네. 자, 팬을 달구고요. 팬을 달궈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살짝 둘러주십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다진 생강과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아주시는 거예요. 네. 다진 마늘, 쇽. 근데 사실 뭐 비린내가 들어갈 만한 재료가 없는데도 마늘이랑 생강을 굳이 넣는 이유가 뭐죠? 음식의 향을 살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늘이나 생강 같은 경우에는 비린내를 잡아주기도 하지만 이 비린내를 잡아준다는 것은 뭘까요? 그 특유의 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연의 향이 워낙 강하다는 그렇죠. 뜻이죠. 그 향을 이 짜장에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늘과 생강을 살짝 볶아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식재료를 다 넣어주시는 거죠. 준비한 지금까지 썰어놓은 야채와 연근을 다 넣어줍니다. 오! 중국집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뭐 원하시는 분들은 고량주 같은 거를 넣고 고기나 생선, 새우가 들어갔다면 청주나 고량주, 뭐 와인, 화이트 와인 등을 넣고 한번 불을 붙여주셔도 정말 맛있게 요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중식에서는 이 불 빼면 시체거든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항상 불맛이죠. 팬을 그렇죠 뜨겁게 달가주시고 요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으쌰. 재료들이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은데요? 네, 익지는 않았고요. 이제 충분히 불맛을 느꼈죠. 네. 그러면 살짝 얘를 옮겨주시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뭔가요? 불을 조금 줄여주신 다음에 춘장을 기름에 볶아주시는 겁니다. 사실 짜장은 저희가 네. 대부분 가정에서 시켜 먹거나 아니면 이제 즉석 요리로 인스턴트로 해 먹기 때문에 네. 직접 춘장으로 이제 요리를 해본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제가 춘장으로 짜장 만드는 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춘장은 기름 두른 팬에 살짝 네. 볶아주시는데요. 이때 불은 너무 강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한 불에. 네, 왜냐면 춘장이 금방 타기 때문에 네. 불을 좀 줄여주시고 불려가면서 좀 볶아주셔야 돼요. 태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볶아주신 다음에 네. 여기에 설탕을 약간 넣어주시는 거예요. 설탕을 왜 넣는 거죠? 네. 단맛을 좀 내주셔야 돼요. 이 춘장이 달지가 않아요. 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원하는 그런 짜장의 맛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짜장은 사실 달잖아요. 그렇죠. 그럼 춘장이 단 게 아니었거든요. 춘장에 그럼요. 설탕을 넣어서 짜장 맛이 나는 그럼요. 거거든요. 물 좀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물을 부어주고 볶던 춘장을 풀어서 녹여주시는 겁니다. 약한 불에 끓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타지 않게. 춘장은 이렇게 한 소큼만 끓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소큼만 끌어올려주시면 되는 거고 아까 볶아주던 채소 있죠? 네. 여기에 끓여준 춘장을 넣는 거죠. 그러면 바로 완성인가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팬의 상태가 뜨거울 때 춘장, 물에 풀어둔 춘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중국집에서 먹던 그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만약에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넣으면 어떤 맛이 뭐랄까 단팥 안 들어있는 붕어빵 느낌?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나요. 불맛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보세요. 이렇게 뜨겁게 달궈진 상태에서 팬이 서로 뜨거울 때. 네. 기가 막히네요. 여기에 후추 네. 후추 조금 살짝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 그리고 물로 좀 농도 조절 좀 해줄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양파 숨이 살짝만 죽으면 맛있는 짜장면이 완성입니다. 근데 지금 네.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묽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풍 짜장에 네.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분 풀어준 물.
아, 전분이요? 예. 너무 많이 넣어주지 마세요. 이걸 많이 넣을수록 더 이제 걸쭉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개운한 맛이 떨어져요, 그러면. 살짝 그냥 네. 끈적할 정도만 되게 만들어줍니다. 와, 그래서 점점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하면서 좀 약간 향긋한 짜장 냄새가 솔솔 올라오는데요. 거기다가 연근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짜장 덮밥과 연근의 조화가 어떨런지 그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점점 걸쭉해졌죠? 네. 걸쭉해졌으면 불을 끄고 짜장 덮밥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연근을 이용한 네네. 두 가지 요리 토니오 셰프가 직접 고생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오늘따라 지금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그죠. 맛이 너무 궁금한데 시식 네. 먼저 해보면 안 되나요? 한번 드셔보시죠, 그러면. 먹어보죠. 먼저 샐러드부터 네. 뭐 드시면서 입을 좀 풀어볼까요? 맛있네요. 맛있죠? 그냥 정말 식전 샐러드로 딱이에요. 특히 이 연근칩, 연근이 튀기면 바삭바삭하고 그렇죠. 이제 튀길 때 튀김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연근 같은 경우나 감자 같은 경우는 옷을 입히지 않고 튀겨도 네. 굉장히 제대로 나오는데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옷을 입히죠. 그렇죠.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채소 같은 경우 옷을 입히지 않으면 수분 너무 뺏겨서 부셔지거나 하는 데 비해서 연근은 요대로 튀기기 때문에 참 쉽게 튀겨지면서도 네네네. 맛은 좋은 또 네. 그런 식재료입니다. 지금 오늘 진짜 그 검은깨 드레싱 참 맛있네요. 그러게요. 뭔가 이게 정말 전반적으로 되게 웰빙을 고려한 식당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검은 깨를 갈아주는 것도 좋지만, 갈아주면은 약간 뭔가 깨의 향이 이렇게 바깥으로 퍼지거든요. 근데 갈아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비비는 정도로 해서 그 요리를, 드레싱을 완성을 해주시면, 이 깨의 향이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씹으면서 입안에 깨의 향이 퍼지기 때문에, 고소한 향이 계속 맴돌아요. 짜장은 언제 먹나요? 네, 지금 한번 네. 드셔보시죠. 네. 연근과 함께. 좋아요. 이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연근을 넣고 했지만, 연근도 넣고, 여기 그 해산물도 좀 곁들여주면은 훨씬 더 좋은 짜장이 나올 것 그게 같아요. 네. 해산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요. 이제 흔히들 이제 MSG라고 하는 뭐 네. 조미료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이 만든 합성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조개나 다시마에 원래 있는 물질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걸 해서 하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인간의 기술을 이용해서 발효와 어떤 그 합성을 네. 이용해서 대량으로 만든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해물로 이제 조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본연의 짜장 맛들이 네. 더 잘 올라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 제철 식재료 연근을 이용해서 정말 건강한 네네. 요리를 선보인 우리 손녀 셰프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네, 오늘은요, 3월 제철 식재료 연근을 가지고 두 분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 더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같이 인사해주세요. 네. 에브리데이 보약 파스타!